이런 인상을 형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성에게 매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154페이지 보시죠. 사랑에 빠지는 아주 특별한 법칙. 이게 실제로 영화 제목인데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느낄까요? 155페이지 보세요. 사람들은 소위 운명적인 사랑을 꿈꿉니다. 그렇죠? 뭐 백마탄 왕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연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근접성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근접성이 중요한 매력의 요인이냐? 그 사람과 접촉할 기회, 쉽게 말해서 뭐 요즘 말로 썸 탈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썸 탈 가능성이 많고, 또 사람들은요, 자주 노출될 경우, 자주 보았을 경우 호감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호감이. 여러분들 이제 지금 동영상 보내드리면 글쎄 뭐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입시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몇 번이고. 근데 그분들이 가끔 저를 보면은 되게 환하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이제 모임에 와서 이렇게 친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동영상만 시청해서 했을 경우 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대원 입시에 붙고 뭐 집단 상담에 왔다든지 뭐 이렇게 얼굴 볼 기회가 있으면 난 처음 보는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와서 인사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아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 맞다, 선생님 잘 모르. 저는 선생님 정말 많이 봤다고. 너무 친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자꾸만 대상을 보면 우리는 친숙함이 증가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성에 대한 매력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단순 노출 효과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고입니다. 그렇죠? 광고. 광고에서는 more is better예요.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호감도가 증가한다는 원칙인데, 사람한테 대해서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적 특징. 자, 근접성이 156페이지입니다. 매력의 중요한 요소지만 주변에 있는 아무하고나 사랑에 빠지진 않죠. 이런 면에서 외모가 중요한 요인인데요. 왜 우리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름다운 것이 좋다라는 고정관념인데요. 아름다운 것이 좋다.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일반화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후광효과입니다. 후광효과. 외모가 뛰어나면 다른 특성들도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억울한 얘기죠. 공부 잘하는 애가 삭발하면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하지만, 공부 못하는 애가 삭발하면은 이제 대드는 걸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후광 효과. 그래서 외모가 뛰어나면 여러분 현빈 성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원빈 혹은 현빈, 장동건 어떨 것 같아요? 성격이 막 괴팍하고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왠지 성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젠틀할 것 같고. 그게 바로 후광 효과예요. 김태희 성격은 어떨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전 믿을 거예요. 이게 좋아, 그냥. 성격도 좋을 것 같고, 요리도 어떨 것 같아? 요리도 잘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그러면 아니 못생기고 키도 작고 몸매도 형편없는 저랑 여러분 같은 사람은 그럼 누구랑도 사랑에 빠질 수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참 다행스러운 게 하나가 있죠. 걸맞추기 현상, 제 눈에 안경, 집신도 짝이 있다. 사람들은요, 자기와 비슷한 신체 조건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유사성의 측면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남자가 이쁜 여자 한두 명한테만 매달린다면, 그쵸? 세상에 결혼할 수 있는 여자는 별로 없겠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이런 유사성은요, 외모뿐 아니라 가치관이나 지역, 인종, 피부, 그리고 피부색, 그리고 기호와 취미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책 보시면 157페이지 보세요. 맨 마지막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공통점이 많은 부부가 더 행복하고 이혼 확률이 적다는 걸 밝혀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저는 저랑 좀 다른 사람에게 끌려요.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보성도 매력의 요인일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상보성이 대조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조효과가 뭐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한테 우울한 면이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엔 좋지만 계속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늘 밝어. 근데 나는 더 계속 우울해. 그러니까 내 우울이 훨씬 더 크게 지각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가씨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뭐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집 만약에 가난해. 그냥 가난해요. 근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어, 진짜. 뭐 대기업 아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대기업 사장 아들이. 그럼 좋으시겠어요? 처음엔 좋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연애하면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선물과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의 갭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할 때 해갈 수 있는 혼수와 그 사람이 구해놓은 집은 너무 차이가 큰 거야. 그런 것들이 계속 대조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가난이 훨씬 더 크게 지각이 돼서 현실 세계에는 그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대조효과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서는 비슷한 게 좋고 중요하지 않은 가치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도 괜찮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은 자기 공개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나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공개를 계속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결속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호감의 상호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우리 사회의 규범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 손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데 이 손을 안 잡기는요.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 앞에 손 내밀어 볼까요? 정말 굳게 결심하고 내밀지 말아보세요.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이 준 거를 우린 주고 싶을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규범이에요. 받은 대로 주는 거. 근데 이건 호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 날 좋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럼 거절을 해야 돼.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거절할 때? 뭐라고 거절해요? 죄송해요. 미안해. 근데 난 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가 미안합니까?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송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 우리 사회에 있는 규칙. 뭐죠? 받은 대로 돌려주는. 난 너 좋아. 그럼 여도 마치 나도 너 좋아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기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사과를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기가 쉽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기가 쉬운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 손을 잡으면 확실하게 감정이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면은 내 마음이 거절당할 수도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16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적용이야, 적용. 애인 사귀는 방법. 예. 첫 번째, 그 사람이 활동 반경에 자주 등장할 것. 그 사람이 당신을 쳐다보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 두 번째, 가능한 한 신체적 매력을 뽐낼 것. 근데 이거는 좀 한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한계 극복하기 어렵다면 상대의 패션을 잘 연구해 두었다가 그 사람의 패션과 비슷한 패션. 그럼 뭐가 작동해요? 유사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방의 관심 분야나 취미 등을 파악해 유사성의 조건을 확보해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나도 그런데 라고 하면서 공통의 관심사와 취미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4번,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에게 하지 못했던 혼자만의 비밀이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공개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호성이 작용해요. 여러분 친구한테 힘든 얘기 했을 때 친구도 어때요? 그 사람도 힘든 얘기 해요. 그쵸? 그러면 유사성도 확보되고 결속감도 생기는 거예요. 자, 5번 161페이지. 조금씩 서로에 대한 연결고리가 강해졌다 느끼면 용기를 내서 고백하세요.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 문장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확신이 없어. 확신을 갖고 읽으세요. 자, 실제로 이것은 사람들이 연애에 빠지는 과정을 조사했을 때 거의 이런 상태로 연애에 빠집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 신체가 비슷한 사람, 서로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매력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아까 귀인을 살펴봤듯이 심장 뛰면.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영상에 다른 영상에 뭐가 있냐면은 데이트를 연인들을 시켰는데 한쪽 집단은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하도록 시켰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한쪽 집단은 놀이공원에서 놀게 시켰어요. 처음 보는 이성들에게.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게 했을 때 극명하게 갈렸어요. 놀이공원에 갔던 커플들은 거의 다 맺어졌어, 커플이. 그런데 조용한 데 앉아서 음악도 껐어. 음악 듣고 앉아서 얼굴 보고 얘기했던 집단은 한 커플도 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신체적 흥분, 귀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문간에 발들여 놓기. 뭐죠? 처음부터 사귀자 그러면 너무 그렇잖아.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 그냥 만날까 자주? 좀 자주 만나고. 그렇죠? 그러다 뭐 조금씩 스킨십도 어때요? 조금씩 가면은 그래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사귀고 싶은데 사귈 수가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찾아가서 결혼해 달라고 목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미쳤냐고 하겠죠. 그럼 그때 그럼 나 한 번만 만나 달라고. 그럼 이제 데이트가 되는 거지.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솔로 탈출할 수 있는. 자, 우리 유사성에 대한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닮은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거울 보시면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네 생각하세요? 그래요? 다 그런 얼굴인데? 다 괜찮다고 생각하죠. 단순 노출효과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얼굴 보면은 친숙한데 그걸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자기랑 비슷한 특징 가진 사람이 되게 이쁘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닮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닮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